자, 범죄하고 발달을 볼까요? 이제 005번입니다. 범죄하고 발달. 자, 형사 정책학의 발달 뭐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좀 가볍게 보시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이 순서들은 좀 기억하셔야 해요. 자, 고전주의, 실정주의, 사회적 환경론, 그 다음에 비판범죄학, 또 신고전주의란 말 나오죠. 현대적 고전주의 이런 말도 씁니다. 물론 고전주의 밑에 바로 신고전주의가 좀 있었어요. 있는데 그렇게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뭐 용어들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 이 고전주의를 약간 변형한 것을 가지고 묻지는 않아. 자, 우선 자 봅시다. 고전주의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르네상스와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중세의 형사사법의 자의적인 집행과 잔혹한 처벌, 자 자의적, 잔혹한, 가혹한 이런 말이 나오면 중세 사회를 떠올려야 해요. 다시 말해서 중세 사회는 우리가 암흑 세대라 간다. 암흑의 시대다 얘기한다니까. 왜요? 우리 인간이 없어. 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문화적 사조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야. 종교, 신앙 이것이 이제 주를 이뤄요. 그 사회를 지배를 해. 그러니까 처벌도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처벌해? 범죄를 하면 뭘로 봤어? 귀신에 씌어서 범죄를 했다 이렇게 봤단 말이야. 처벌을 그러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야 하니까 어때요? 가혹할 수밖에 없어. 그 귀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집행을 해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처벌해서는 안 돼. 많은 사람을 겁을 줘야 해. 못하게. 그래서 일반 예방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요. 일반이란 말은 무슨 얘기라고?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을 얘기해. 특별은 뭐예요? 특별한 사람이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분해서 보세요. 그런데 일반 예방주의를 주장하는데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중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일반 예방은 목적으로 하지만 그 처벌이 뭐예요? 자의적이다. 지 마음대로 했다. 그리고 가혹하고 잔혹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좀 개선을 해야겠다. 형법을 바꿔줘야겠다라고 나온 것이 뭐예요? 고전주의입니다. 고전이니까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세계 문화사적으로 보면 이제 고대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로 우리가 이제 나누고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뭘로 봐요? 중세 시대로 보고요. 그리고 나온 것이 뭐예요? 르네상스 시대. 이때 배경으로 한 것이 이제 계몽주의. 그리고 우리 이제 형사사법상으로는 이제 고전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이게 지금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 시대의 인간에 대한 발견.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의 어떤 논리, 변증법적 이렇게 질문과 대답. 이러한 것들이 이 중세시대에 다 사라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살리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르네상스 시대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충분히 우리의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해서 계몽주의 사상, 교육이죠.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성적 삶을 살 수 있어. 우리가 사탄과 마귀한테 휩쓸려서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사상이 고전주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고전주의 사상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근데 여기도 뭐예요? 일반 예방주의입니다. 그래서 처벌을 통한 반성을 토대로 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형법 개혁운동이라는 거야. 그 형법이 여기서 나온 형법을 우리는 뭐라 한다? 구파라 한다 그랬어요. 구파. 오늘날 형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지금 실존주의가 왔다 해서 사라졌냐면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반영이 된 것이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야. 지금도 뿌리는 뭐예요? 고전주의적 시각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누가 범죄를 하면 그거 아이고 그놈이 뭐가 잘못됐지? 왜 그랬을까? 생김새가 문제일까? 부모로부터 유전됐을까? 또는 뭐 어떻게 뭐 화학 반응이 잘못돼가지고 머리에 뭐 호르몬 작용이 잘못 때문에 그랬을까? 이런 고민합니까? 않잖아. 그 나쁜 놈이네. 나이가 든 놈이 그러네.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놈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놈인데 하면서 처벌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벌관에. 자, 고전주의는 오늘날도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우리는 이걸 정치적으로는 뭐라 본다? 보수주의로 본다. 이것을 지킨다. 그 가치를 지켜나간다. 이런 의미예요. 자, 지금 18세기 중엽이라는데 19세기 중엽이죠. 잘못됐네요. 19세기 중엽, 실증주의입니다. 자, 생물학, 물리학, 화학 등의 자연과학이 발달했다. 이 자연과학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연과학. 과학이다 이게. 과학은 뭐예요? 관찰이에요. 여러분들 과학의 첫걸음은 관찰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보고 반복해서 봤더니 그 결과가 어때요? 똑같더라. 다른데 어떻게 다르더라. 이걸 서술한 것이 뭐예요? 과학이에요. 그게 검증이에요. 이러한 자연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발달한 것을 우리 인문 분야에도 이것을 한번 좀 적용을 시켜본 것이다 얘기야. 그래서 인문 분야도 사변적인 논의와 철학적 주장에서 탈피해서, 자, 사변이는 뭐라고? 생각하는 것을 변론한다는 얘기야. 자기 생각이야. 근거가 없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게 거기까지 보지 않아. 사변적인 논의와 철학적인 주장을 탈피해서 물리학과 같이 엄밀한 논리와 객관적 자료로 현상을 탐구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자, 그래서 범죄 원인에 대한 결정론적 시각이다. 뭐예요? 자, 우리 이제 태어나면서 생물학적으로 이미 그 사람은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특질을 가지고 있다.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심리학적으로 이상심리의 반사회적 성격이 분명해가지고 너무도 많아가지고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 사회 환경이 그 사람을 범죄로 내몰리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이 뭐예요? 결정론적 시각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것은 뭐라 한다고 우리는 진보주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형사법 체계에서는요, 이 진보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자유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이렇게 뒤에 가면 이제 설명,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 용어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뿌리를 이해하고 계셔야 해. 자, 실증주의가 발달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실증주의예요. 사회적 환경론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미국 시카고라고 하는 도시는 급격하게 공업화, 산업화를 통해서 엄청난 그 도시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드러나는 현상을 시카고 대학교 교수들이 연구를 했어.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범죄 사회학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카고 범죄학파. 자, 사회 생태학적 연구를 시작으로. 자, 생태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사회는 생태학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식물 있죠, 식물. 어느 곳에 이제 나무를 산에 갔더니 불이 한번 쫙 났어, 불이. 그래가지고 나무가 다 죽고 말았어. 그런데 그곳에 어느 날 보니까 새싹이 트기 시작해요. 새싹이 트기 시작하면서 뭐 잣나무 그룹이 쫙 생겨. 그리고 그것이 이제 침입이라고 그래. 침입.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지배를 해, 지배. 잣나무가 다 지배를 해버려. 다른 것이 못 들어와. 그리고 그것이 개성이 돼. 이러한 어떤 자연 현상으로서의 어떤 현상들, 이것을 우리는 생태학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사회에다가 이제 끌고 온 거예요. 연구를 사회 생태학이라는 말로 이제 끌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 시카고 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중심 지역이 있고요, 공업 상업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주거 지역이 있고, 이렇게 확장이 나가는데 이제 외곽 지역이 있고요. 근데 이 지역이 변화가 오면서 주민들이 막 이동을 하면서 사회 해체가 발생하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 새롭게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그 개성이 되는. 자, 미국에 가면, 뉴욕에 가면 한인타운이 있고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정 부분 들어와 침입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 그 지역을 아예 한국인들이 살아. 그리고 그 한국인들이 계속해서 개성을 시켜. 이걸 뭐라 한다? 사회 생태학적인 연구라고 그래. 자, 범죄도 마찬가지야. 어떤 지역이 범죄가 침입을 해. 그리고 그 범죄 문화가 지배를 해. 그리고 그 범죄 문화가 계속 개성을 해.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사회 환경론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적 구조의 관점을 갖고요. 관심을 갖고 지역과 계층에 따라서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범죄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걸 어떻게 제거할까? 이런 데 대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사회환경론입니다. 그 다음에 비판 범죄학이라고 해요. 비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렇지만 완전한 자본주의입니까? 아니에요. 상당 부분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를 지금 구현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도 완벽한 사회주의, 완벽한 자본주의 없습니다. 완벽한 공산주의 없어.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적절하게 장점들을 잘 살리고 있단 말이죠. 경쟁을 하되 약자들을 손을 잡아준다. 왜? 그 약자들을 놔둬버리면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들을 내가 세금을 좀 들여서라도 함께 가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앞에 본 보수와 진보가 뭐예요? 진보가 나란히 가는 거예요. 양 날개로. 그런데 이 비판 범죄하고 뿌리는 뭐냐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마르크스는 뭐라고 했어요?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야. 생산 자원이 할 수 없이 자본가 계층에게 쏠리게 되어 있고, 약자인 노동자들은 피지배 계층으로 내려앉게 돼 있다. 그 문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자본주의 타파 말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이 비판 범죄이란 말이죠. 이 사상이 곳곳에, 미국과 유럽의 곳곳에 계층들에게 이제 스며들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흑인들, 그러죠? 흑인들, 또 여성들, 우리가 왜 이렇게 피지배 계층이지? 우리 권리는 없나? 이러한 운동이 언제 발생해요? 60년대에 크게 발생을 한다니까. 그래 뭐 정치적 위기와 저항적 사회운동. 이게 뭐예요? 저항적 사회운동. 내 권리도 찾겠다는 거야. 우리가 언제적 노예냐? 지금은 노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회 환경에서 뭐요? 소외되고, 그 범죄 행위의 개별적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어떤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는지 과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연구 초점을 일탈자 개인으로부터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한 총체적 해명 속에서 이해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비판 범죄학. 그런데 이제 신고전주의가 나오죠. 앞에가 이제 고전주의가 있으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바톤을 받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고전주의는 뭐냐 했더니 1970년대 후반인데요. 실존주의 범죄학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제 진보주의라고 그랬죠. 진보주의가 뭐예요? 약자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특별하게 좀 부족하지 않냐? 범죄자도 약자 아니냐? 그 사람들이 왜 범죄를 했겠냐? 이런 얘기예요. 결정론이다, 이게 결정론.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얘네들을 끌고 가야지, 치료와 처우를 해줘야지, 치료, 처우, 기술도 가르쳐주고 해야지. 그러면 범죄가 줄어들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뭐예요? 교화 개선론이에요. 교화 개선 모델이란 거야. 여러분들 범죄학에서도 이 문제 나옵니다. 범죄학에서도 시험 문제 나와. 교화 개선 모델의 기준이 뭐냐면, 왜 근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을, 이 범죄인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증주의적 범죄학적 관점에서 결정론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처우해줘야 한다. 이 치료와 처우라는 말을 멋있게 바꾼 것이 뭐예요? 교화 개선이에요. 그래서 치료 모델, 적응 모델, 교화 개선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통합 모델. 그러면 실증주의 범죄학이 그러면 성공했으면 범죄가 떨어져야 할 거 아닌가? 범죄율이 떨어져야죠. 아니더란 얘기야. 별 의미 없더란 얘기야.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 옛날 어른들이 고전주의, 자, 범죄는 누가 한다? 범죄를 예방하는 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범죄는 누가 해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는 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한다? 범죄에 대해서 확실하고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면 범죄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확실하고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벌한다. 자, 볼까요? 확실성, 엄중성, 신속성, 이 세 가지의 요건을 가지고 이것만 잘 지켜지면 범죄를 줄어들 것이라고 봤는데, 안 줄어드니까 뭐가 나왔어? 실존주의가 나왔어. 줄어들지 않으니까 봐라, 너네들 그래갖고 모든 사람은 똑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야. 범죄는 따로 있는 거야 라고 주장한 것이 실존주의고, 거기서 나온 것이 치료와 처우 개념이고, 여기서 나온 것이 뭐예요? 치료 모델, 적응 모델, 재통합 모델 하면서 교화 개선 모델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것이 성공했느냐? 아니더란 얘기야. 아니더라.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선배님들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번 좀 실증적으로 연구해볼게 라고 나온 것이 뭐예요? 신고전주의. 그래 해보니까 확실성은 뭐예요? 모든 범죄자를 다 처벌하는 거야. 범죄한 사람은 무조건 다 처벌하는 거야.
검거유라고 관계가 있어. 검거유. 처벌유라고 관계 있어. 처벌유. 얼마나 처벌했느냐. 엄중성은 정기형을 말해요. 정기형. 이거는 뭐 가혹하고 달라. 여러분들 용어상 헷갈리면 안 돼. 잔혹하다, 가혹하다 이것은 중세시대고 이 지금 고전주의는 엄중성을 얘기한 거예요. 이 엄중성은 형벌을 정해진 대로 살리자는 얘기야. 정해진 대로. 정기형이야. 아니 치료가 되고 말고 이거 따지지 말란 얘기야. 치료 대상이 아니야.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범죄인은 그냥 다 보통 사람이야. 그냥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처벌만 잘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일반 예방주의를 얘기했어. 그 다음에 범죄가 있고 나서 빨리 그놈을 잡아서 처벌해줘야 해. 신속해야 한단 말이야. 만약에 범죄를 했는데 10년 후에 잡힌다. 그럼 범죄를 할 거란 얘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사변적으로 얘기한 거야. 옛날 고전주의는 사변적으로 뭐요? 자기의 생각을 얘기했다니까. 베카리아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확실하고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벌하면 범죄는 예방될 거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걸 근거로 해서 형법이 만들어지고 프랑스 형법이 1791년에 만들어졌다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실증주의 하고 실증주의는 또 실패하니까 뭐예요? 한번 우리가 검증해 볼게라고 얘기하지 검증의 결과가 뭐예요? 신고전주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고전주의도 사실은 뭐예요? 실증주의에 속합니다. 검증했으니까. 검증 안 하면 지금 알아듣습니까? 인정을 하지 않는다니까. 자, 그래서 신고전주의는 미국의 여러 주들을 이렇게 이제 뭐랄까 연구를 해봤어. 그랬더니 확실히 형벌이 강한 데일수록 범죄가 낮더라는 거야. 응? 사형제도가 있는 곳은 확실히 살인율이 적더라는 거야. 이게 드러났어. 이게 실증 연구를 해보니까. 또 영국에서는 음주운전자 처벌법을 만든 것하고 만들지 않은 때하고 보니까 처벌을 만들었던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확실히 음주운전이 줄어들더란 얘기야. 그러면 이 고전주의가 맞네? 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신고전주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쓸데없는 교정교화 한다고 하지 말고 처벌이나 확실하게 하자 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사법 모델이라고 합니다. 사법 모델, 정의 모델 이렇게 이제 써요. 저스티스 모델이죠. 이렇게. 자, 이 흐름들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또 보겠지만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